안녕하십니까. 비이클 게라지 801 부산팀 대표 김동규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화사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차량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포르쉐 911 카레라 S라는 차량인데 카브리올레가 아닌 쿠페 버전의 차량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포르쉐 911은 1963년도에 첫 출시를 하게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외관 디자인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MK2도 그렇고 앞세대인 997도 그렇고 더 앞에 있는 993이라든가 이런 모델도 보면 크게 외관 디자인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개구리 닮은 그런 디자인을 53년에서 54년 동안 쭉 유지를 해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외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설명해 드리면 이 둥근 헤드라이트 디자인과 개구리를 닮은 듯한 전면부 디자인은 1963년도에 이 차량이 911이 먼저 출시됐을 때부터 쭉 이어지고 있는 고유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헤드라이트 워셔액을 뿌려주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이것도 원래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이 차량은 이제 옵션을 넣어서 이 외관 색상하고 센서 있는 이 부분의 색상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굉장히 특이한 거는 바로 트렁크입니다. 엔진이 뒤로 가 있는 거죠. 엔진이 뒤로 가고 트렁크를 앞으로 빼면서 조금 더 재미있는 그런 드라이빙을 선사해주는 그런 차량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주유구입니다. 주유구는 일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왼쪽이나 오른쪽 뒷부분에 있게 마련인데 911은 옛날부터 쭉 여기 이 부분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휠은 20인치의 블랙 컬러가 들어가 있는 옵션 휠이 들어가 있고, 옆에 이 스트라이프는 이제 차주분께서 직접 이제 사제로 하신 거라고 합니다.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245, 뒤에는 295인데 지금 이 차량은 옵션을 통해서 305 사이즈의 타이어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305 사이즈는 이제 흔히 말하는 카레라 GT 같은 하이퍼급 슈퍼카에 이제 들어가는 타이어 사이즈인데 옵션을 통해서 저렇게 바꾸셨다고 하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브레이크는 빠져 있는 차량인데 세라믹 브레이크가 빠진다고 해서 차량이 밀리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브레이크는 무려 6P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고 뒷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4P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이죠. 전면부에 이어서 이제 후면부를 설명드리면 먼저 리어라이트가 997 모델에 비해서 많이 길어지고 좀 높이가 좁아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름답고 매끈한 그런 리어라이트 디자인을 가지게 되었고, 스포츠카답게 하단에 양쪽에 듀얼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카인데 조금 뭔가 허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스포일러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스포일러가 진짜 없느냐?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스포일러가 전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 하는데, 이 차량은 이제 전동으로도 이렇게 올릴 수 있지만 시속 120km 이상일 때 전동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다운포스를 형성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을 보면 지금 NK1 모델이기 때문에 가로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NK2라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가로가 아닌 세로형으로 이 부분이 새로 싹 바뀌었습니다. 스포일러도 자동으로 올라오지만 이 부분도 이제 따로 올라올 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선풍기가 있습니다. 두 개 보이시나요? 사실 선풍기는 아니고요, 엔진입니다. 엔진을 이 차는 이제 겉으로는 볼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엔진 오일하고 냉각수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 차량은 6기통 3800cc 자연흡기 엔진 들어가 있습니다. NK2는 자연흡기가 안 들어가죠. NK1은 자연흡기가 들어갑니다. 3800cc 엔진 장착하면서 최대 출력 400마력 44.9토크를 내는데 제로백이 4.3초에서 4.5초가 됩니다. 사실 400마력인데 4.3초에 4.5초면은 생각보다 빠른 편은 아니죠. 이제 실내를 살펴볼 건데, 도어를 열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부메스터 오디오 시스템입니다. 원래 911의 기본으로 장착되는 시스템은 이제 보스도 나쁘진 않은데, 이 차는 이제 부메스터를 옵션을 넣어서 700만원 정도의 옵션 가격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1, 2, 3이라고 적혀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이제 메모리 시트라는 버튼으로 1, 2, 3번의 각각의 시트 포지션을 이제 저장을 하면 눌렀을 때 저절로 이제 시트 포지션 내가 저장했던 게 그런 포지션 바뀌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사이드 미러 버튼하고 이제 여기 창문을 내리고 올리는 버튼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면 스포츠카답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가속 페달이 들어가고, 저기에 오르간 타입,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이런 타입의 오르간 타입의 가속 페달이 들어가 있어서 주행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봤을 때 이 인테리어, 노란색깔 인테리어는 수전사를 통해서 직접 하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도 옵션이라고 하고, 이제 특이하게도 포르쉐답게 키가 왼쪽에 있어서 시동을 걸 때 왼쪽으로 키를 꽂고 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키를 왼쪽에 위치를 한 이유는 이제 옛날에 레이스 할 때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차를 타서 시동을 직접 걸고 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레이스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포르쉐에서 생각해낸 게 오른쪽보다 왼쪽이 이제 시동 거는 버튼이 있으면 거기가 더 빠르더라. 그래서 이제 왼쪽에다가 이 시동 거는 부분을 위치시켰다고 하고, 여기 이제 라이트 컨트롤이라고 해서 라이트를 켜고 끌 수 있는 버튼 장치가 여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스티어링 휠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타입의 스티어링 휠이 있습니다. 패드 시프트를 이렇게 뒤로 당길 수 있는 그런 핸들이 있고, 나머지 이제 하나는 버튼 이렇게 눌러서 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당기는 스타일을 좋아하고, 옵션으로 이렇게 핸들을 바꿀 수가 있는데 옵션가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빵원이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뭐 카엔이나 이런 차들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911은 무조건 다섯 가지가 들어갈 수 되어 있고 굉장히 조잡합니다. 여기 뭐 전자 트릭 모니터 넣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이게 포르쉐만의 그런 독보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크로노 패키지. 이게 지금 몇 달 전에 자유로 사건 있잖아요. 911 GT3. 그 사건에서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건데, 여기에 이제 크로노 패키지를 안 넣으면 사람들이 진짜 포르쉐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옵션이고, 여기 쪽을 보면 이제 송풍구 있고, 이제 밑에 보면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내비게이션 모니터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일단 지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니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너무 뺑 돌아가는 길을 많이 설명해주고 해서 안 좋아하는데, 내비게이션 일단 한국어로 해준 건 좋은데, 뭐 다른 이제 이런 거 설명할 때는 뭐라 해야 되지? 전부 다 영어예요. 포르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팔리는데 이거를 하나 이렇게 한국어로 못 해줘가지고 지금 끝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파나메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어 이제 들어갔다 하는데, 사실 배려가 없었던 것 같아요, 포르쉐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공조장치 이제 조절하는 컨트롤러인데, 숫자로 이렇게 온도를 표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편하게 온도를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이게 확인할 수가 있고, 굉장히 뭐 센터페시아가 조잡합니다. 뭐 정신이 없게 배열이 돼 있다 그런 건 아닌데 너무 버튼이 많아요. 그래서 버튼 하나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건 좀 안 좋은 것 같고, 이쪽에 보면 썬루프를 세 가지 타입으로 열 수 있고, 스포츠 플러스 누르면 이제 서스펜션이 하드하게 저절로 되고, ESP 오프 버튼, ESP를 끄고 켜는 장치인데, 이거는 드라이브를 이렇게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이면 끄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포일러, 가변배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차가 정차했을 때 저절로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그런 버튼입니다. 보이십니까? PDK가 뭔지 아십니까? 변속기입니다. 원래 썼던 변속기가 조금 부족하다 느꼈는지 포르쉐에서 PDK라는 변속기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수동 방식의 변속기에다가 자동 방식의 변속기를 이렇게 만든 건데, 한마디로 반수동이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반은 수동인데 자동 변속기, 그런 방식의 변속기를 만들었고, 듀얼 클러치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듀얼 클러치라고 하면 이제 클러치가 1번 클러치가 있고 2번 클러치가 있는데, 1번 클러치는 이제 1단, 3단, 5단을 담당하는 그런 클러치고, 이제 2번 클러치는 2, 4, 6단을 담당해서 서로 클러치가 다른 이제 기어 단수를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속을 했을 때 일반 변속기들보다도 이제 착착착 달라붙으면서 변속 속도가 아무래도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폭스바겐의 DSG라든가 이런 변속기들이 듀얼 클러치 방식을 사용하고, PDK도 그 클러치 방식 그대로 사용해서 굉장한 이제 클러치의 그 변속 반응을 보입니다. 저는 사실 포르쉐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몰랐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옵션을 통해서 컵홀더로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키 큰 사람이나 이런 사람 탔을 때 내리다가 이걸 퍽 달여가지고 부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사실 뭐 아무리 배치할 공간이 없다 해도 이거를 여기다가 배치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선택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썬루프는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먼저 이 정도만 열리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열리는 방식으로 총 세 가지가 있고, 나머지 한 가지 뭐냐, 처음 시작했던 거예요. 완전히 닫혀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썬루프를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치 컨트롤은 브레이크 밟고 악셀 동시에 누르고 스포츠 플러스를 누르면은 런치 컨트롤이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브레이크를 떼면 우와. 우와. 런치 컨트롤이 시행이 됩니다. 와, 이런 거 처음 해보는데요. 일단 나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구간이 너무 짧아나니까. 지금 이 포르쉐 911을 제대로 느껴보기 위해서 국도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차주분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운전을 해주시고 계시고, 지금 현재 M 모드를 통해서 패드 시프트로 직접 변속을 하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차주분께서는 이제 뭐 이렇게 수동을 안 해도 자동으로 해도 수동이 더 멍청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이제 그 자동 변속기를 통해서 이렇게 주행하신다 하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수동으로 당기는 맛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997, 그러니까 이 991 이전 세대 모델인 997과 비교했을 때 많이 편해졌습니다. 지금 차주분께서도 데일리카로 쓰고 계신다고 할 정도로 997에 비해 많이 편안해졌고, 지금 이렇게 코너를 돌아도 정말 안정적입니다. 포르쉐에는 이제 PDCC라는 장치와 PTB라는 장치가 있는데, PDCC가 뭐냐면 포르쉐 다이나믹 세시 컨트롤이라는 장치인데, 그게 이제 코너를 돌 때 그 차가 쏠리는 쪽으로 이 장치가 차를 올려줘서 코너를 안전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해준 그런 장치이고, 그다음에 PTB는 그 포르쉐 이제 차가 돌 때 뒤에 차 바퀴 회전력을 잘 살핀 다음에 그걸 이제 배분을 시키는 거죠. 지금까지 포르쉐 911 카레라 S를 직접 살펴보고 느껴보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포르쉐를 많이 이렇게 타보지 못해서 포르쉐 바이러스가 도대체 뭔가 하고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차주분 덕분에 정말 포르쉐 바이러스에 제대로 감염된 것 같습니다. 포르쉐는 코너뿐만 아니라 직발에서도 굉장한 성능을 발휘해 주었고, 제 기대 이상으로 정말 재밌었던 차량이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비클 게라지는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다양한 차량들을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제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